안녕하세요. 황금빛 노후지혜의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려 합니다. 72세에 시작한 재혼이 불과 4개월 만에 끝이 났습니다. 처음엔 달콤했던 사랑이 왜 실패로 돌아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소중한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실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도 평생 후회할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부디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외로움은 잠시지만 준비 없는 선택의 아픔은 오래 남습니다. 저는 강정우입니다. 올해 72세, 42년간 함께한 아내를 6년 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국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38년간 재직하다 65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두 자녀는 모두 해외에 정착했고 국내에는 가끔 만나는 지인들 외에는 혈육이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은퇴 후에 자유로움을 만끽했습니다. 평생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읽고 바둑도 두고 산책도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외로움이 제 일상을 서서히 잠식해갔습니다. 특히 긴 겨울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을 때면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밥을 먹어도 결국 대화는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텅 빈 침대를 바라보며 잠들기 전 내일은 조금 나아질까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직 교수들 모임에서 노년 재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명이나 재혼에 성공한 동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부러움이 일었습니다. 정우 씨도 한번 생각해보지 그래.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건 건강에도 안 좋아. 요즘은 노년층 매칭 프로그램도 많다던데. 친구 민호의 권유에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해보니 과연 이대로 계속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망설임 끝에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황혼의 동반자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참석한 모임에서는 어색함에 구석에 앉아 다른 참가자들을 관찰하기만 했습니다. 사실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이런 모임이 나에게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끼운 이상 적어도 몇 번은 더 참석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 분이 계셨습니다. 박명자 씨 65세. 전직 중학교 음악교사로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오던 분이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은은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아 은은한 향수향이 감돌았고 그 향기는 묘하게도 제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향과 비슷했습니다. 음악을 가르치셨군요. 저는 학창시절 음악 시간이 제일 기다려졌어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건넨 말에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말요? 대부분 학생들은 음악 시간에 졸았는데 선생님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모임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고 돌아가는 길에 커피 한 잔의 여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가 특히 좋아요. 특히 월광 소나타는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말하자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베토벤을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슈베르트의 작품들이 더 마음에 들어요. 겨울 나그네를 들어보셨나요? 그녀의 말에 저는 솔직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클래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깊이 알지는 못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명자 씨는 첫인상부터 편안함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한 옷차림, 부드러운 말투, 무엇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정기적인 데이트로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아침 공원 산책을 함께하고 시내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일상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꽃이 더 활짝 폈네요.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걸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매일 같은 길을 걸어도 매일 다른 풍경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 대답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매일 같은 듯 하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죠. 혼자였다면 못 보았을 변화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 덕분에 일상의 작은 변화와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음악회에 함께 간 날이었습니다. 클래식 기타 연주회였는데 2시간 동안 저는 그녀의 표정을 더 많이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음악에 완전히 몰입한 그녀의 모습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호 씨는 이런 소소한 행복을 알아보는 눈이 있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화려한 것만 찾는데 이런 작은 음악회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녀에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40년 넘게 모아온 우표 컬렉션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가 재밌다고 라는 반응이었는데 그녀는 진지하게 각 우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건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기념 우표인데 당시 한국은 참가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발행했어요. 제 설명에 그녀는 우표 하나에 그 시대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정말 흥미로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데이트를 시작한 지 약 4개월째 저는 명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명자 씨, 우리 이제 서로의 인생 후반전을 함께 걸어볼까요?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일 때 더 따뜻할 것 같아서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살짝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정호 씨와 함께라면 남은 날들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마치 20살 청년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첫사랑보다 더 순수하고 깊은 감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면 노년의 사랑은 현재의 소중함을 아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재혼을 결정하고 나서 가장 걱정된 것은 자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딸 지은이는 미국 시카고에서, 아들 준호는 호주 시드니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채운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용기를 내어 화상통화로 두 자녀에게 재혼 계획을 알렸습니다. 아빠, 정말 잘된 일이에요. 항상 혼자 계실까봐 걱정했거든요. 지은이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습니다. 준호도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희도 응원합니다. 언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라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명자 씨의 자녀들 역시 재혼을 축복해 주었고 모두가 새로운 가족 관계를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명자 씨의 딸 혜진 씨는 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아팠어요. 정호 아저씨 같은 분을 만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도 이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명자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미안하구나. 너희한테 항상 걱정만 끼쳐서.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저희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양가 자녀들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흰 원피스를 입은 명자 씨는 수줍은 신부의 모습 그대로였고 저 역시 긴장한 신랑의 마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찾아온 행복,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서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결혼식 날, 제 절친한 친구 윤수는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호와 명자 씨의 만남은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그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고 저와 명자 씨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혼 초기는 꿈같이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옆자리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일상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영자 씨는 음악 교사답게 집안에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저는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는 아침 풍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모차르트의 아침인가요? 제가 물으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네, 오늘은 특별히 디베르티멘토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좋은 곡이죠. 라고 답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TV 프로그램을 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말에는 근교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고 전시회나 음악회를 찾기도 했습니다. 삶의 활력이 다시 샘솟는 듯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즐겼던 것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다양한 요리를 잘했고 저는 기꺼이 그녀의 조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학교에서 요리 동아리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스파게티를 만들어 볼게요. 그녀가 말하면 저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셰프님, 이라고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밤에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책을 읽거나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옛날 제자를 만났어요. 지금은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네요. 그녀의 이야기에 저도 가끔 첫 수업을 했던 학생들이 지금은 부장교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놀라곤 해요. 라고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 약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생한 문제는 수면,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반면 명자 씨는 밤 늦게까지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은 후 오전 8시쯤 일어나는 올빼미형이었습니다. 정호 씨, 아침에 움직이실 때 조금만 소리를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잠이 너무 얕아져서. 어느 아침 명자 씨가 피곤한 얼굴로 부탁했습니다. 네, 미안해요. 긴 시간 혼자 살다 보니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노력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그녀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저 역시 그녀가 늦게 자느라 켜놓은 침대 옆 스탠드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배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나갈 옷을 미리 거실에 준비해두고 문을 여닫을 때도 최대한 조용히 하려 했습니다. 영자 씨도 독서 등을 구입해 빛이 덜 세게 하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둘 다 완전히 만족스러운 수면을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침실을 따로 써볼까요?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영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래요, 한번 시도해볼까요? 서로의 습관을 존중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재를 제2의 침실로 개조했고 평일에는 각자의 공간에서 자고 주말에만 같은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결혼 2달째 더 심각한 문제가 수면 문제 위에 덧붙여졌습니다. 영자 씨가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운 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 밤에 코를 너무 크게 고세요.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점점 잠을 이루기가 힘들어져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지적받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코를 골아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코골이뿐만 아니라 가끔 숨이 멈추는 것 같기도 해요. 걱정되어서 잠을 못 이루는 밤도 있었어요. 그녀의 말에 처음에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져 고마움이 들었습니다. 정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저도 아침에 가끔 목이 아프고 두통이 있었는데 그게 이유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날 바로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중증도의 수면 무호흡증이었습니다. 평생 모르고 지내셨군요.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심해졌을 겁니다. 다행히 치료 방법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의사는 CPAP라는 수면 무호흡 치료기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치료기를 착용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잠을 청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색하고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어떠세요?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명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편하게 잠들 수 있다면야. 그러나 마음과 달리 CPAP 기계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자세가 불편했고 기계 소리도 신경 쓰였습니다. 영자 씨는 제 코골이 대신 기계 소음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무엇보다 정호 씨의 건강을 위한 거니까요. 그녀는 항상 긍정적인 말로 저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스크가 우리 사이에 놓인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한 달 정도 CPAP를 사용하면서 저는 조금씩 적응해 갔고, 실제로 아침에 깨어났을 때 전보다 더 상쾌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여전히 제 숨소리나 뒤척이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결국 우리는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별도의 침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3달째 수면 문제에 이어 생활 리듬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규칙적인 일정을 선호했습니다. 아침 운동, 정해진 식사 시간, 오후 독서, 저녁 뉴스 시청까지 거의 시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반면 명자 씨는 즉흥적인 성격으로 기분에 따라 하루 일정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전시회에 가고 싶어졌어요. 같이 가볼까요? 제가 오후 독서 시간에 앉아 있을 때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지금요. 저는 오늘 이 책을 끝내려고 계획했는데 제 대답에 그녀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항상 계획대로만 사세요. 가끔은 즉흥적으로 변화를 즐기는 것도 좋잖아요. 처음에는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가끔 계획을 수정해 그녀의 즉흥적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녀도 제 일과를 존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타협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계획이 바뀔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녀는 제 일상의 경직성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정호 씨는 마치 기계처럼 사세요.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삶의 즐거움이 없어 보여요.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제게는 그런 질서가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라고요. 저희의 대화는 점점 서로를 이해시키려는 노력보다 자신의 생활 방식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식습관도 달랐습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 저염식, 저지방 식단을 고수했고 하루 3끼를 정확한 시간에 먹었습니다. 영자 씨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편이었고 때로는 식사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삶은 닭가슴살과 현미밥만 드시면 재미없지 않으세요? 가끔은 맛있는 것도 드셔야. 그녀의 말에 평생 지켜온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냉장고를 열었는데 평소에 없던 치즈케이크와 초콜릿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오늘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했잖아요. 다과를 준비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뇨 전 단계라서 단 음식을 피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 말에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니 인생의 작은 즐거움을 놓치시는 것 같아요. 가끔은 조금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작은 갈등들이 모여 점점 더 큰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즉흥성이 무책임하게 느껴졌고, 그녀는 제 규칙적인 생활이 경직되고 재미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다름을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들이 이제는 일상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혼 4개월 차, 우리의 갈등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어느 저녁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든 명자 씨가 갑자기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더는 참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호 씨, 솔직히 말할게요. CPAP를 사용해도 여전히 잠을 설치는 밤이 많아요. 게다가 당신의 너무 규칙적인 생활이 저를 숨 막히게 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그 순간 저도 참았던 말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영자 씨의 즉흥적인 성격이 때로는 제게 혼란스러워요. 갑자기 계획을 바꾸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항상 감정에 따라 움직이시니까요. 저는 그런 불확실성이 불안해요. 그날 밤 우리는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불만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명자 씨의 즉흥적인 생활 방식에 적응하기 어려워요. 평생 규칙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변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영자 씨도 저도 정호 씨의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서로 너무 다른 삶의 방식을 억지로 맞추다 보니 둘 다 지쳐가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차이점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영자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일주일에 2번 만나서 좋은 모습만 보여줬으니까요. 하지만 함께 살다 보니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함께 살아보니 서로가 얼마나 다른지 비로소 알게 됐어요. 밤새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생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둘째, 데이트 기간 동안에는 서로의 일상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것. 셋째, 노년의 재혼에는 젊은 시절과는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서두른 걸까요? 명자 씨가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아니요, 서두른 건 아니었어요. 다만 우리가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서두른 걸까요? 명자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서두르진 않았어요. 다만 결혼 전에 서로의 생활 방식과 습관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젊었다면 서로 맞춰갈 수 있었겠지만 우리 나이에는 평생 길들여진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네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호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건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명자 씨를 진심으로 아껴요. 하지만 서로에게 최선이 아닌 선택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죠. 결국 우리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헤어지기로 한 것입니다. 정호 씨, 함께한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영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과의 시간은 제게 큰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서로에게 최선이 아닌 선택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죠. 영자 씨가 짐을 싸던 날,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녀의 작은 캐리어에 옷과 소지품을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책장에서 클래식 CD들을 모으는 그녀의 모습에 문득 그 CD들은 두고 가셔도 돼요. 가끔 들으면서 당신을 생각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이 모차르트와 슈베르트는 남겨둘게요. 정호 씨가 특히 좋아하셨던 곡들이니까요. 작은 배려 속에서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 속에서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현관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우리는 서로를 포옹했습니다.
고마웠어요, 정우 씨. 당신 덕분에 다시 한번 설렘을 느꼈어요. 저도 감사해요. 영자 씨가 제게 가르쳐 준 많은 것들. 특히 음악의 아름다움을 다시 느끼게 해줘서. 택시에 오르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서로의 일상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자 씨도요. 행복하길 바랄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헤어진 후 천몇 주는 다시 찾아온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장의 클래식 CD들, 부엌의 허브 화분들,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던 차 세트까지. 처음에는 그런 물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점차 그것들이 좋은 추억의 상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특히 밤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다시 혼자 TV를 보며 저녁을 먹고 대화 없이 잠자리에 드는 일상이 처음에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괜찮아, 이전에도 잘 지냈잖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외롭다는 이유로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컴퓨터 강좌를 듣기 시작했고, 동네 정원 가꾸기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영자 씨와의 관계에서 음악의 즐거움을 알게 된 후, 클래식 감상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음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가끔은 모임 회원들과 함께 콘서트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소중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서로의 생활 습관과 패턴을 충분히 알아보세요. 젊은 시절과 달리 우리는 평생 동안 형성된 습관이 있습니다. 수면 패턴, 식사 습관, 일상 루틴 같은 작은 차이가 실제 생활에서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 바둑 모임에서 만난 78세 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재혼 전에 예비 아내와 일주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네. 그게 우리 결혼 생활의 성공 비결이었어. 여행하며 서로의 생활 습관을 미리 알게 되었거든. 그 말씀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데이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일상의 모습들을 여행을 통해 미리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둘째, 건강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제 경우처럼 자신도 모르던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건강검진을 함께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수면 관련 문제, 만성질환, 복용 중인 약물 등은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이런 정보가 불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 발견되는 것보다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셋째, 동거를 먼저 시도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짧은 여행이 아닌 실제로 일상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경험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노년층도 결혼 전 동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나 주변의 시선이 걱정될 수 있지만 결혼 후 겪게 될 어려움을 생각하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입니다. 넷째, 서로의 독립성과 공간을 존중하세요. 평생 혼자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자의 취미 활동이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실, 서재, 취미방 등 각자만의 영역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결정은 피하세요. 진정한 동반자를 찾는 여정은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재혼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취미 모임, 친구 관계 등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혼자이지만
전보다 더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명자 씨가 보내준 클래식 음악 목록을 들으며 그녀와의 추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제게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찰의 시간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얼마 전 복지센터에서 컴퓨터를 배우며 친해진 동년배 친구들과 작은 여행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까운 지역을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소소한 모임이지만 그 시간이 제게는 큰 기쁨을 줍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지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혼의 실패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도 작은 변화를 즐길 줄 알게 되었고 타인의 다름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명자 씨의 즉흥성을 제 삶에 조금씩 적용해 보니 의외로 새로운 경험들이 즐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어떤 모습이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누군가와 함께라도 말이죠.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현명한 선택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때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실패와 성공을 통해 계속해서 배워가는 여정이니까요. 72세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것.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재혼의 실패라는 표현보다는 새로운 이해를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삶을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었으니까요. 오늘도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생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가치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만한 분들께 공유해 주신다면 더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나눠주시면 함께 소통하며 더 많은 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2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